네, 이 최소한의 마실 물이나 농사를 지을 물이 없다는 것,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죠. 물 부족과 수질 오염에 대해 생각하고 또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의미로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물의 날 바로 오늘입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낙동강 유역에서 재배된 쌀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 연구를 진행한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여름 낙동강 녹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물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네. 2년 연속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일단은 들었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2020년부터 저희가 낙동강 중류부터 하류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낙동강 물을 조사를 해왔었고요. 예. 낙동강 물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음용수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레저 활동, 농업 활동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마시는 물만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특히 농작물의 결과를 보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업에서 사용이 되고요. 예. 특히 녹조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이런 농작물에 흡수 이행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밝히면서 여기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녹조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물로 재배되는 지역들을 직접 찾아가서 쌀들을 수거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쌀에서 이제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낙동강 유역에서 재배된 쌀에서 이게 지금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이 독성이 검출된 쌀을 계속해서 먹는다면 이것 자체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틴 자체가 이제 어떤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염증, 간 손상 등 간 독성 물질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신장 독성, 또 생식 독성까지 발생하면서 그 위험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또 암까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제 조심해서 유념해서 그냥 봐야 넘어갈 게 합니다.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국가들 경우에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용수 기준도 마련하고 있고요. 또 하루 섭취 허용량이라는 이제 그 기준을 설립하면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프랑스 정부의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수치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에 성인 1kg 기준으로 했을 때 0.0018이라는 마이크로그램이라는 굉장히 낮은 수치로 기준을 설립하고 네.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한번 쌀 소비량과 이 기준을 적용해 보면 한 4배에서 5배 넘는 조사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프랑스가 더 민감한 편인가요? 아니면 다른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외에? 미국과 프랑스가 굉장히 좀 엄격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독성 물질 자체가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얼마나 나왔느냐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그렇죠. 우리나라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섭취 허용량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기준의 차이는 어디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네, 어떤 연구 결과를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프랑스 정부 같은 경우에는 간 독성, 생식 독성 그리고 신장 독성 중에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로 밝혀진 생식 독성을 기준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엄격하게 사용하면요, 정부기관이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네. 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좀 깐깐하게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 나라마다 검사 방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요. 네, 검사 방법도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요. 예.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리고 그렇죠. 어떤 기준을 사용해서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쌀을 식약처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1월에 독소 불검출 네, 네. 그 허용치의 차이는 모르겠다만 네. 이게 지금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차이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왜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차이가 벌어지는 이유는 결국 조사 지점이라고 생각이 지점이요? 예.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여름철 내내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한 지역들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한 지역들 농작물로 재배하면서 사용된 지역들을 직접 저희가 발로 찾아갔고 예. 그 물을 채취하고 또 농작물을 이렇게 저희가 한 30여 종을 받아서 분석하였다면 네. 식약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중에 있는 쌀들을 구매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조사된 지역들, 밝혀진 지역들을 보면 한강, 강원도, 또 낙동강 상류, 중류나 하류 지점이 포함이 되었지만 현재 그 지점들에서 녹조가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조사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개선돼야 된다라고 예. 지금 생각이 듭니다. 식약처에서 네.
뭐 한두 건도 아니고 나름 쌀무 배추 130건 네, 화면에 네. 본 것처럼 네. 그 정도 했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면 조사 가이드라인에 대한 그 지금 어떤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죠. 아직 이 하루 섭취 허용량도 우리나라는 설정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예.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불안해할 여지가 생겨버린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정부의 발표가 맞는지 민의 발표가 맞는지 이것에 대한 이제 민관 합동 중요성에 대한 부분도 대두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민간과 공동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신뢰도를 쌓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식약처는 지금 쌀을 조사하고 있고 환경부는 낙동강 강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기관이 서로 좀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유기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고 예. 그 녹조가 실제로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고 있는 농사 지역들 이 두 개가 이제 잘 매칭이 잘 돼야지 저희가 네. 이제 안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기관의 좀 계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유기적인 유연한 소통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앞서 이제 해외 사례를 우리가 좀 꼼꼼하게 보는 것들을 예시로 들어본다면 네. 그쪽 국가들 이제 프랑스나 미국을 말씀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이렇게 민간 합동이라든지 이렇게 네네. 조사 방식에 대한 좀 더 우리와는 좀 다른 형태의 이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습니까? 네,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특히 오하이오주 같은 경우에 농민들이 직접 연구기관에 참여도 하고요. 네, 정부기관과 함께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요. 그를 바탕으로 정부기관도 더 보다 확실한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기준 설립에 보다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 이거 사실은 이제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을 좀 이제 해결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취소한 다변화 논의가 30년 넘었거든요. 네.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부산과 경남조차도 협의를 할 때마다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은 취소한 다변화가 그러면 답이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여지가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여러 이해 단체들이 얽혀 있는 문제긴 한데요. 취수 다변화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필요 조건이고요. 또 예.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각 이해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대화만큼 좋은 방법은 없으니 예. 이런 부분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낙동강을 근본적으로 계속 이용해야 되는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이라든지 네. 또 농업 지역에서는 저희가 취수 다변화로 인해서 낙동강을 안 사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낙동강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인 접근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물 전문가로서 봤을 때 그 근본적으로 이제 물을 상손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건데 네네. 기술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여러 방법들이 현재는 있습니다. 뭐 오염원을 줄이는 방법들도 있고요. 보다 지금 방류되는 폐수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관리하고요. 또 비점 오염원을 관리하고 예. 여러 가지 방법들을 현재 도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고려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 시간을 많이 두고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당장 오늘도 마셔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